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과학적 조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에 어떻게 정립을 할 거냐,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다음에 조사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자료 수집, 그다음에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여기서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여기 부분하고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 여기서는 자료 수집 방법, 그다음에 수출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측정 작동 말고 이제 샘플링에서는 이제 과학적 조사에서는 이제 통계학이라는 분야를 많이 쓰게 됩니다. 통계학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자의 연구자, 즉 본인의 주장을 타인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전체 알고 싶어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근데 모집단 전체 조사는 뭐라고 하나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 전체 조사하는 거는 전수. 노란색 잘 보시나요?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요? 네, 색깔 맞춰야 돼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자, 우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뭐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뽑아 조사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라고 한다. 표본조사. 자, 다시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수조사. 전수조사. 그 중에 일부를 뽑아다 조사하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조사. 이거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샘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전수조사가 좋을까요? 표본조사가 좋을까요? 전수조사가 좋겠죠. 근데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비용 때문에요. 비용 때문에. 비용만 있으면 다 전수조사가 됩니다. 비용이 안 돼서, 비용이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다가 조사를 합니다. 일치공유형 역시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샘플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확률적으로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 측정 그래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오전에 적합성 많이 보셨죠? 많이 어려우시죠? 다 괜찮으신 거예요? 우와, 오늘 다 할 수 있다요? 우와, 저도 좀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어렵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샘플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는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신뢰도, 이거를 정확성, 이걸 정밀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타당도를 뭐라고 하냐? 타당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다시요.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그래서 이걸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 그래서 이거를 정확도라고 합니다. 정확도. 네, 정확도라고 하고요. 자, 신뢰도라는 것은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냐, 정확하냐. 두 번째, 신뢰도는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그 결과가 동등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가 측정을 하면 평균이 5점이 나와, 5cm가 나와. 근데 선생님이 측정하면 7cm가 나와.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니까. 즉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이라고 하죠. 재현성은 뭔가요?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측정 도구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야 된다. 그것도 그냥 재현성이라고 보여주는데, 즉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타당도 다시 보시면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측정 도구가 적합하냐,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냐. 그 다음 신뢰도는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자,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IQ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시요.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의 측정을 그 결과가 높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죠. 하지만 체중계를 가지고 알코올을 측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나 타당도가 떨어진다. 타당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타당도 있는 측정 도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건 다 때려치고 대장균 검출량만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 간만에 들어보시죠? 자,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수돗물에 놨어요. 수돗물에 딱 놨어.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도를 측정하는 거지 대장균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또 어떻게 할까요? 타당도는 떨어져요. 타당도가 떨어지면 낮습니다. 하지만 신뢰도는요? 신뢰도 높습니다. 왜? 계속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계속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야 되고 계속 높게 나오면 계속 나와야 돼.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틀려. 계속 틀리셔요. 그러면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는 높은 거예요. 틀리면 계속 틀려야 돼. 맞추려면 계속 맞춰야 돼. 이걸 뭐라 기복이 있으면 안 돼. 뭐라고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 기복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틀리시다는 거는 다 틀린다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 있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뭐라고요? 타당도가 기반이 돼야 된다. 뭐라고요? 타당도가 기반이 돼야 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얻어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